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, 그래서 내면의 아테나를 개발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성이 당신의 그 최고 가치가 될 것이고 당신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하는데요. 먼저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, 가장 먼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. 먼저 바로 내가 이성적인 사고를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당신의 생각과 의사결정에 침투하는 감정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.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살펴보느냐, 그러니까 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이성에 대해서 이성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를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자문하는 연습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.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드는가? 관심을 얻고 싶은 이 끝없는 갈증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? 약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선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 스스로가 자문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데요.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휩쓸려서 자기 생각도 그 사람들을 휩쓸리고, 그러나 우리가 뭐 때로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하지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휩쓸리기도 하고,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진 않잖아요.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가를 잘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차분한 정신을 갖게 되면 얼마든지 폭넓은 해결책과 이 대안을 생각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. 굉장히 이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쓰다 보니까 메모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. 의도적이지 않게. 사실 이 한 문장, 한 챕터마다 뭐 이 노트 한두 장이면 다 정리할 수 있겠지 해서 그나마 이렇게 배분을 많이, 종이를 많이 할애한 것이 두 장인데, 사실 이 한 장을 정리하는데 이 한 장의 챕터 그 분량은 40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. 그래서 금방 후루룩 읽으면 우리 머릿속에 남고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사실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,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나도 중요하고, 그리고 이 문장을 한 문장을 읽었다 해서 굉장히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, 정말 하루아침에 저희 이 과정을 습득하는 것은 사실은 힘들지만, 만약에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변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고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싶다는 관점에서 이 책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이게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치 제가 다이아몬드를 캐낸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렇지만 물론 제가 이 원석을 다듬고 해야 되는 과정은 분명인데, 이렇게 호소력이 있는 그 책이라면 분명히 저는 오늘부터 또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책을 접하고 있고, 그리고 한 챕터 한 챕터를 뭐 오늘 밤새서 본다 아니면 뭐 일주일 안에 다 보고 마스터하겠다 할 수는 있겠지만, 정말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젖어들 수 있도록 읽기 위해서 저는 이 한 장을 읽고 일주일이라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이 한 챕터에 대해서 한 달이라도, 최소한 한 달 정도라도 이게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과 끝에 이 내용은 사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. 이 작가님이 하시고 싶은 내용은 가장 처음 부분에 이 중요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거든요. 그래서 제가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되는데, 먼저 이 결말적인 부분, 이 챕터의 결말적인 부분 한번 읽어 봐드릴게요. 다 적은 건 아닌데 핵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,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감정적 자아를 길들이고 나면 늘 차분하고 명료한 상태가 된다. 나 자신을 정복했다는
어마어마한 만족을 느낀다.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겨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.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일어난다. 그러니까 결국 이게 예를 들면 명상은 정말 다 비우라는 의미로 어떤 노력을 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명상의 그 단계에서 뭐 이렇게 수행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요. 이분의 말씀은 약간 그런 맥락은 비슷한데 그 방법은 다르겠죠. 자문하는 연습을 해라, 뭐 거리를 두라, 시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을 때, 그러니까 한 발 물러나라. 거리를 두어서 한 발 물러나라. 그리고 사람들을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현상처럼 대하고 그들을 존재하고 뭐 그들은 모두 제각각이다. 삶은 풍부하고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그냥 존재일 뿐이다.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일을 하나의 재미난 게임으로 그냥 만들고 받아들여라. 그렇게 했고요. 그리고 우리가 심리 치유를 공부할 때 좀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이었는데, 작가 체호프가 이제 그 한 말인데, 그 작가가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. 체호프는 한 걸음 물러나 그들의 내면에 있을 법한 스토리를 상상해 보면서 그 잔혹하고 공격적인 인간들의 가면을 한 겹 벗겨냈다. 그렇게 해체해놓고 보면 그들 역시 보잘것없는 한 인간일 뿐이었다. 캐릭터 속에 들어가 보는 게 엄청난 치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발견했고 그분은 모두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해체해보니까 그들 역시 그냥 너무 보잘것없는 한 인간일 뿐이니까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동정의 대상으로 보라. 저도 사실 뭐 이런 경우 당하면 너무 이제 싫은 사람, 나쁜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려고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참 안 됐다. 좀 불쌍하다. 약간 이렇게 동정의 대상으로 보니까 조금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 같고,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집중하면 제 정신이 굉장히 피폐해지니까 좀 벗어나고 싶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하고 좋은 예를 들어서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. 사고와 감정 사이의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라. 이 부분에서 고대 그리스인이 주로 예를 들어 사용하는 것이 기수와 말인데요. 기수는 생각하는 자라고 비유를 했었고, 말은 에너지 힘이라고 비유를 하는데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우위를 두기를 말에 우위를 둔다고 합니다. 근데 때로는 그의 반면에 너무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는 그런 너무 강한 기술들도 있다고 하거든요. 너무 모든 것을 제압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, 너무 그냥 말이 가고자 하는 대로 그냥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것도 그림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과 기수는 협력해야 한다는 거고, 굉장히 빨리 이해가 가죠. 이런 예를 드니까. 그래서 이 작가님이 하시는 내용은,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한 다음 행동해야 한다. 우리는 이 에너지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을 정해줘야 한다. 이성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. 이성에 대해서 그 중요점을 보여줬고요. 왜 우리가 또 감성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이 내용이 많이 있는데,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패스를 했거든요.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패스했는데, 사실 이거 뭐 예를 들어 내 안의 편향을 자극하는 이 부분에서 뭐 확정 편향, 확신 편향, 겉모습 편향, 집단 편향, 탓하기 편향, 우월성 편향. 아이고, 잘못 그만.